몰라, 나 몰라. 래퍼를 몰라. 나 근데 쇼미더머니를 많이 봐요. 비트 줄까? 신부장군에 너네 나무나다나다나 바로 기술해봐라 모지사다 마사다 바라 바로 그냥. 야 진짜 배틀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잠깐만요. 이런 발언을. 너무 고마워. 깨달음. 아, 진짜, 진짜 난 너무 많이 배웠지. 우리 둘이 토크하다가 네. 젊은 세대하고 한번 좀 소통 한번 하고 싶다고. 지금 좀 상큼한 기분이. 100% 충전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키썸이라는 래퍼고요. 제 노래 중에 랩으로 강렬하게 소개를 하는 우와. 랩이 있는데 Hello, my name K-I-S-U-M 뮤직 거꾸로 뒤집어 M-U-S-I-K 알아들으셨어요? 예. 아니 천천히 해도 모를 것 같아. 예. 근데 솔직히 게스트를 공부하고 보긴 처음이야. 너무 모르는 세대. 몰라, 나 몰라. 래퍼를 몰라. 나 근데 쇼미더머니를 많이 봐요. 아, 네. 나는 그때 그 분위기의 래퍼들을 보면 무슨 도 아니고 아, 좀 약간 형형색색이긴 아니, 하죠. 하고 다니는 거 예, 보면 머리가 막. 성당이 거룩한 자리에 저런 머리를 하고 체인 왜 그냥 물어보려는데 안 해야겠다. 아니, 보듬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 난 보듬을 벌써 거- 편견을 아니, 나는 맞으시면 보듬을 건데.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데요, 두 분에 대한? 5분 만에 신뢰가 우리가 떨어진 적은 없는데. 지금 3분 만에 근데 래퍼들하고 우리하고 닮은 점이 하나 있어. 어떤 거죠? 예명을 쓴다는 거지. 아, 그러네요. 스님도 사실은 항상 성진이라는 나 그 무려 2개 난. 20년 지나면 또 줘. 금해. 그지, 그지. 어른 스님한테 받지. 금해 모스코 신부. 이게 두 분 예명이 더 래퍼 같은데요? 돈 보스코, 금해 성진, 약간 이러면서 약간. 쇼미더머니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름만은. 넌 버스가. 아, 여기 목걸이만. 근데 랩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심사위원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가사를 봐야 봐야. 한다고. 네, 불경 외우시잖아요. 그거는 왜 그 속도일까요? 내가 빨리 하면 할머니들이 못 따라와 나중에 뒤새끼 염주만 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빨리 할 때가 있어. 네네. 빨리 읽을 때는 굉장히 빨리. 어느 정도의 속도? 해봐요. 신부장군에 나라 나무나다나다나 신부장군에 나라 나무나다나다나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있는 불경인가요? 근데 왜 빨리 읽었대? 빠르게 하면 이제 잡생각하기 쉽지 않거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랩은 단시간에 내 얘기를 다 들려주고 싶어서 좀 아 상대방이 채고 들어올까 봐? 아니요 그건 이제 디스할 때 아니 근데 그거 다 알아듣겠다고 그거는. 우리 한국자들도 그런 배틀을 한번 짰으면 좋겠어. 이분이 나한테 불만이 많아? 이렇게 불만을 좀 얘기를 불만을 뭐 사실은 뭐 불만을 사실은부터 야 내가 먼저 잘생기면 다냐? 잠시만요 이게 디스인가요? 이 정도 디스가 아니야? 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해봐. 난 비트 줄까? 미운 짓 아닌 것 같은 미운 짓 하시는 신부님. 그런 게 랩이지. 스님이 좀 랩이 조금 이렇게 되시는 라임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연불이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혹시 제 노래를 좀 아니야 그냥 사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니죠. 제 노래를 헉, 그럼 제 노래 중에 제가 키스업 노래 중에 심상치 않아라는 그 가사. 네. 연불 스타일 우리 뭘 해도 연불이요.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넌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넌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너는 마치 트램플린 감기 걸린 거 아닌데 자꾸 여기나 스탑보이 날 괴롭히지마 스탑보이 날 괴롭히지마 가서 내게 불 붙이지마 춤을 추네. 와 연불에 영어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네네. 천주교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것이 내음계로 된 예를 들어서 이런 톤이에요 우리는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들어본 것 같아요. 요렇게 새벽 3시 잠들로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넌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뭐 이런 거죠. 랩은 약간 우리 쪽 가까운 것 같다. 랩은 약간 이 비트가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저 가사가 들리니까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구나. 이거.
내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의 뭐 사랑 표현, 뭐 시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 안에 담긴 느낌이 굉장히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렇게 섬세하게 자기를 전달한다는 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대생 대표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90년대생들이 요즘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랩으로 하고 싶은데 제 노래 중에 이제 내게 인사해주세요라는 곡이 있거든요. 난 늘 불안해 살고 있어. Yeah. 요즘 들어 그게 날 더 괴롭히고 있어. 사실 뭐 하고 사나 싶어. 나만 빼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 싫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을 못 하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곡을 쓴 것도 정말 힘들어서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썼던 건데 두 분도 저처럼 어렸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 불안하고 답답한 시절을 어떻게 난 시 썼어. 시요? 시. 진짜. 비슷하네요. 시를 많이 썼어. 아, 스님도 래퍼였구나. 저는 밴드를 했어요. 밴드에서 제가 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럼 또 음악으로 음악으로 했죠. 그래서 성대가 결정 날 때까지 노래를 불러요. 베이스셨는데 결절이 아, 노래 같이 막 하니까. 안 되는 분이 따라가면 그렇지 뭐. 우리도 한때는 정말 래퍼였어요. 세대 공감을 조금 느끼면서 생각드는 것이 나도 한때는 래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20대 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해야 합니다. 반항 아닌 반항을 많이 하면서 꾸지람 듣고 근데 한 사람씩 제재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점점 기성세대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때 래퍼였다. 와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뭘 물어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만큼 잘 모르겠더라고. 나이 들면은 어느 시점 되면 귀가 안 열려. 사람 말을 안 들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 싫어하거든. 익숙하지 않는 것에서 용기 내서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은데 키썸 노래 가사를 보고 이 친구들 세대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무심했구나. 이제 귀를 열고 듣는 연습이 굉장히 해야겠다. 내가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깨달음. 그 개새끼. 진짜 나는 너무 많이 배웠지. 뭔가 오늘 주눅들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섭외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똑같은 생각 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몰랐는데. 근데 중간에 좀 풀어진 게 우리 세대가 얼마나 차이 나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세대에서 더 솔직해지고 공격적으로 미래를 좀 살아가고 맞아요. 싶어요. 네. 래퍼 그런 정신으로. 래퍼 정신으로 정말 파이팅하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복장 하나 가지고도 완전히 기가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 야, 우리 무채색 앞에 이게 청천연색이 있으니까. 왜 근데 이거 입고 왜 왔어? 제가 이거 입고 개그를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쭉갑 진짜? 아, 전통 가짜? 좀 가짜죠. 예. 그래서 오늘 가짜 세 분이 모인다고 해서 왔는데 두 분은 진짜십니까? 이거를 가짜로 하기엔 너무 힘들어. 라이센스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법률상으로는 진짜예요. 예. 두 분은 뭐 신점이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볼 일이 없죠. 우리는 또 그걸 보면 배신이야. 한 번도 안 봤어요.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아니, 몰래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 뒤에 이렇게 쓱 보곤 하지. 그래요? 제가 조금 한번 그럼 봐드릴까요? 가짜라서 신점은 못 보고 운세 정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 신이 빙의하는 거예요. 오늘은 빠른 눈치와 순발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날이다. 주변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갈 일들이 많으니 요 주변 이만큼 어떻게 또 요상할 일이야. 정확한데? 괜한 자존심 대립은 기분 좋은 만남을 망칠 수 있으니 센스 있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유지하자. 우리 신부님 원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똑같으신데 이게? 우리 점점 빠지고 있어, 지금. 오늘 만약에 이 말대로 맞아 떨어지면은 오늘의 운세 항상 보실 겁니까? 아니, 봐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있긴 하지만 또 유혹을 물리쳐야지 뭐. 스님의 운세 개자리시고요. 개자리는 뭐한 거예요? 알잖아, 왜 별자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양육이요? 난 진짜 묻고 싶은 게 이 캐릭터를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와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한 명도 제가 사실 작년에는 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라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엉뚱한 투자 이런 거를 먼저 말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네요. 야 이걸 안 하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올해도 또 그 문제가 생기거든. 맞아요. 그 일단 우리 종교에서는 점이라는 거를 보고 오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고 온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느냐고 그거를. 자기 생활에 윤활유로 느끼고 즐기면서 보는 거라면 그렇게 뭐 고백성사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야지 운명을 봐주는 사람 말에 의존하는 거는 큰 실수하는 거죠. 좋은으로 가는 건 좋아도 이게 진짜 만약에 인생을 좌우한다 생각 가버리면 사실 난 차라리 신을 믿으라고 싶어. 제가 아직 확실한 종교는 없는데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디 쪽을 좀 택해서 좀 갔으면 좀 나 어울릴 것 같네. 이쪽 쪽 먼저 갔다가 오지 말고. 야 왜 그래? 아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불교 쪽으로 와라, 천주교 쪽으로 와라 이러는데 서로 다 밀어내는 모습이 나는 딱 처음 게임 왔을 때는 이슬람 이런 거 하면 진짜 잘 가. 어떤 거예요? 이슬람. 아니 처음 아, 봤는데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이슬람교가 나와요? 나는 근데 관상으로 관상 얘기가 예. 코미디 프로에 나왔을 때 머리가 없는 상태 두꺼비 아저씨라고? 자주 예. 나오더라고. 예, 맞아요. 딱 스님이어서 아예 그냥 출가를 시켜버렸으면 좋겠어. 아, 나는 진짜 딱 봤을 때 이슬람교. 이유는 뭐죠? 이런 사람들은 룰을 정해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가지고 이슬람교가 사실은 가장 종교적인 생활 종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저희 집이 천주교 집안이라 제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유아 세례가 받아서 세례명이 있어요. 예, 저도. 오. 세례는 뭐예요? 제노라고. 쟤는 어쩐지 있죠. 그렇구나. 어쩐지 다르게 보이네. 우리 형제님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민을 얘기하면 좀 들어주시고 좀 이러십니까? 근데 두 분이 너무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좋지 뭐 요즘 골라갈 수도 있고. 요즘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남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혼자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건데 결혼을 하면은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이 되고 만약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감이 더 배가 되고 이럴 건데 저는 좀 개그라는 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책임감을 갖는 게 철이 들까 봐 자유롭지 못하고 그럴까 봐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거든요. 40살이 됐었을 때 사랑해보지는 않았어요? 얼굴만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기 있습니까? 아니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여러 번 있었죠. 예, 뭐 죽을 만큼 사랑하고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랑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못했냐? 결혼하려는 찰나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순간만 참으십시오라고 결혼하신 유부녀, 유부남들이 이게 인터넷 글에다 써놨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 순간만 참으면 되구나. 근본적으로 자기는 그런 DNA가 있는 거야. 아, DNA가. 그때 참아라 참아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라 해라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 근데 안 들려 이거는. 요거만 들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랑에 휩쓰기 빠져보지 않고 내 위주로 사랑을 쭉 하다 보면 누구를 자기 마음 안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100% 이런 분은 무조건 결혼하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 결혼을 하는 분들을 봤을 때 싫고 좋고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 좋아하잖아. 그죠? 이런 스타일들이 한 3년 안에 바로 가는 거야. 진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낄 때 그때 움직이지. 아, 불교 쪽으로. 죄송합니다. 불교 쪽으로 가요. 이쪽 마음이 더 흔들려가지고. 아니, 안다니까요. 제노 이거 어떻게 반납합니까? 아니, 세례명 반납할 수 있네. 자기를 좋아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연애를 할 때 주로 자기가 쫓아다녔나? 이 얼굴로 쫓아다녀야지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저 불교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불교로 가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은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셨어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정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부럽고 그럴 때도 있고. 우리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순간만 참으면 된다. 아 진짜로? 그럼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아까 그 얘기 듣고. 진짜로? 그럼요. 하나를 희생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나의 길, 그 마음을 다지는 일이 이게 우리 삶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그건 일단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나중에 어느 시간이 좀 되면은 진짜 이기적으로 산 자기가 보여.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막 부부가 와서 대화를 들어보면 저 정도 못 참는다. 굉장히 반성 많이 한다. 진짜.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외로운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외로울 때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한 6시간 자전거 탈 때도 있고. 저도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던데. 해결이 얼마큼 돼야 되는데 도대체. 절 3,000배 하면 예, 3천 배야죠. 근데 외로움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외롭진 않은데. 그 진짜 외로우면 혼자 못 살지.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해.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내가 선입견이야. 혼자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제일 잘 알아. 그럼. 이런 증상이 본인 혼자 못 있는 사람이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자전거 타도 해결이 안 되면 결혼해야지. 그렇지. 우리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조금 덜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인생 사람 누구나 고민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길을 찾지 않았나. 확실한 거는 신부님보다는 스님이 좀 더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선호빈이라고 합니다. 네가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대충이라도 인사하고 했어봐. 너만 제스처 봤냐? 너만 감정 있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선호빈 감독님의 아내이고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싫으면 제 아들 못 본다고요. 진짜 왜 그렇게 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인공이 이렇게. 그리고 방금 소개하실 때 선 감독님도 아내를 소개할 줄 알았는데 네. 본인만 소개하고 네. 그래도 작가님은 이 감독님의 아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나요? 그렇군요. 어디 가서 제 대신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집에 갈 때? 그동안 많이 혼나가지고 훈육된 상태이시군요. 네. 굳이 뭐 설 넘지 마라 뭐 이런. 저는 사실 굉장히 상식에 집착하는 여자거든요. 누가 저한테 괴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제가 이상한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과연 정말 이상한 여자인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한바람에 명절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뽀따삐가 대전에 내려가서 진영이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추석 때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죠. 동네 아줌마들이 왜 손주는 안 와요? 어째요 저쩌고. 걔네들 오다가 사고 났어요. 저기다가는 왜 외국 갔다 그러고 이만저만 하고.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근데 왜 안 가려고? 그게 제가 괜히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제사를 기점으로 폭발을 한 거였죠. 저는 지금도 제사 자체가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천주교식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가 노동으로 대변되는 어떤 고난은 아닌데 그날 제가 웃는 낯으로 앉아있었나? 어른들 오셨을 때 바로바로 커피를 갖다 드렸나? 이걸 끊임없이 주변에서 관찰을 하고 그걸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불평등하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지 뭐 어떤 억압과 스트레스 받으려고 만들어지는 거는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동화를 누가 빨리 시키느냐. 내 방식으로. 우리 딱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빨리 여기에 정확하게 색깔이 같아져. 맞습니다. 동화가 잘 되면은 며느리가 굉장히 잘 들어왔다. 딱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고 제 색깔이 이상해 우리가 안 맞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거를 이제 동화를 시켜야 가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배경.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어머니도 남의 사람인데 왜 맞아요. 이건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고충을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에 와서는 이분이 마치 그 과거가 전혀 없었다는 원래 듯이 이분이- 그때는 그걸 직접 겪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엔 친정 엄마조차도 며느리가 된 딸에게는 야, 너 그렇게 하면 부모 욕먹어. 뭐 남편 잘 챙겨 그래야 네가 욕 안 먹지 뭐 이런 소리를 막 하세요. 그때 오는 그 균열감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난 궁금한 서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장인 때 가서 세서 본인도 봤나? 스타일이 되게 또 독특한 면이 있는데 말 잘해. 신정이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고 처음엔 좋다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서운했던 건 사실 저희 집에서도 뭔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우리 호빈이야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그런 말 남편한테 하는 거 되게 열심히 막았거든요. 그런 말 안 들어봤죠? 엄마가 머리 빗으라고 한 적 없죠, 오빠한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거기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온 거예요. 진영이는 보지 않겠다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아기 옷을 어머니가 또 바꿔 입혔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싸움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섭섭하죠. 아니, 야, 너는 거기 가지도 않고 뭐 불평을 하냐. 애 옷 좀 갈아입혔다고 뭐 대수야? 뭐. 아이고 너무 왜곡이 심하네요. 듣고 있을 수가 없네. 이게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옷은 남자아이가 입는 색깔이야 이런 식으로 색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 옷을 입혔어요. 근데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입는 옷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양말까지 싹 다 새로 사서 갈아입히셨어요. 그거 안 되지. 나는 이게 저는 반복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사실 나는 이 아이 옷 이걸 보면서 경토 전쟁 같더라고. 솔직히 생각하면 그냥 그러면 옷을 사라고 용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산 거를 줘서 보내서 나중에 선택해서 입게 하면 되는데 다 입혀서 보낸다는 게 굉장히 나는 어머니도 공격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 확실히 의도가 있으십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근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 아닌 것처럼 계속 이제 공돌리기를 하려다가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임자 만난 거지. 근데 사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노력을 관점이 틀렸지. 참전을 해야 될까 참전을. 그리고 지금도 전쟁에 이길 쪽 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있어? 사실은 앞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음 세대한테 자기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다 꼰대인데 꼰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외쳐야 되고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결혼 생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느낀 건 내가 선호빈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조경숙 씨 아들이랑 결혼했구나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남편한테 조언해주는 사람들은 야 엄마 앞에서 엄마 편 들고 마누라 앞에서 마누라 편 들으면 돼 이 말을 막 보란 듯이 하고 그 짓을 막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렇지. 사실은 이게 관계라는 게 아무리 두 사람은 사랑해서 뭉쳐졌지만 부모님들은 감정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아. 장인어른과의 감정, 시어머니, 시아버님 감정은 이제 결혼을 해서부터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로들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났는데 부모마저 감정이 통한다는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한테 하나의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내 가정에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편 저쪽 편 그거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정말 힘들더라도 기준을 자기 가정에 두세요. 진영 씨 같은 고민하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한마디 솔루션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갑작스럽게 너무 좁혀진 거리를 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면서 적당히 벌려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속도대로 서서히 좁힐 여지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생길 결과와 파장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뭐 얼마나 결과가 나쁘겠나. 저는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굉장히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결혼 생활의 달인이신 느낌이 되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밖에서 위험한 부부들을 내가 진짜. 저는 사실 이런저런 어른들이랑 얘기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자리는 언제나 즐겁고 여기서 보면은 제 말에 막 진영이가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싸울 때는 한마디도 안 줘요. 저한테. 너도 마찬가지지 그.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싸우기 전에 한 번씩 틀어주고 싶어요. 그게 쉽진 않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종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버 최종훈입니다. 이런 젠장 말년에 아저씨 막내가 오다니 막내가 우리 삼촌보다 나이가 많다네. 안녕하세요. 인마 최종훈입니다.
처음 보셨죠, 저분? 아니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 그럼요. 내가 최애하는 배우였어요. 이거 내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아닌 진짜 저를 아신대요. 아우 병장 깔깔이. 보셨구나. 난 진짜 저는 연예인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병장을 갔다 온 거야. 나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현역 병장다운 사람. 저는 이제 기억 못 하실까봐 이런 젠장 말년에 자기소개라니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아시네. 이런 젠장. 사실 제가 오늘 온 거는 고민 아닌 고민. 제가 이제 43이 됩니다 올해. 근데 병장이? 예, 김병장이 벌써 43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43 그럼 깜짝 놀래요. 네가 제대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장가는 갔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자주 들어요. 아니 뜻밖이야. 솔직하시네요.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중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중년이 됐다는 느낌 와요? 이게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드라마는 당연히 울어요. 막 드라마 저 남자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딸이 얼마 전에 교복을 이제 맞추러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딸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 와 예쁘다를 해줘야 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장 큰 거를 느낀 게 이제 이런 감수성. 두 분도 사실 뭐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는 감수성이 자극되지 않는데 라디오 방송은 이렇게 사연들을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이 시간까지 우리 신랑은 택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위에 사고 없이 빨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자주 나도 울어요. 뭐 아예 30대 막 그럴 때부터 그러지. 나도 40 넘어서부터 그런 울음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고. 10년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울어. 이게 최고가 예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스님들이 단체 관람을 갔어요. 그 장면에서 안 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스님들끼리 앉아 있는데 서로가 울면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법의 기운이 좀 얕은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다들 진짜 나중에 손을 이렇게 손을 정말 이렇게. 원래 우리는 남자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울고 싶어 내가 가족들이 있어. 울 데도 없어요. 특히 남자가 울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우는 거다 이런. 네, 저도 그렇게 어른들이 막 예전에 무의식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혼자 우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누구 앞에서 우는 거는 창피한 거예요 이제. 그 창피해가지고 안 울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저는 바꿨어요. 그냥 울기로. 특히 신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딱 하다가 내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것에 내가 감탄을 하지. 내가 울음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게 감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중년들이 자기들과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난 건강하다고 보고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부님은 계속 표현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느껴. 우리 신부님 계속 건강하시구나. 난 이 말 하는 순간 울 뻔했어. 내 마음 이렇게 이해해주고 막 울 뻔했어. 참나. 요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살짝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 좀 삐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지. 삐지지. 나는 분명히 서운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면 삐졌다는 거죠. 이게 삐지는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진짜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옷을 사러 갔어. 옷을 사러 갔는데 이거 예쁠 것 같아. 딱 입어보면 옆에서 안 어울려. 그럼 그런 걸 입으려고 그래. 뭐 이러면은 입어보고 싶은데 말을 못 해요. 그래? 그러고 놨다가 생각나잖아. 집에 갈 때 얘기. 아까 그거 왜 안 어울린다 그랬어? 그러면은 아니 삐졌네 이거 막 이러면 아니 그냥 난 서운하니까 좀 어울린다고 해주면 안 돼? 피곤하다 나이 먹나 봐 막 이러고 있고 짠하다 진짜. 심지어는 제가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때까지 밀고 왔어요. 집에서 딱 이제 TV 보고 이렇게 옆에 딱 앉으니까 와이프가 딱 오니까 목욕탕 갔다 온다며. 갔다 왔어? 뭐 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밥을 먹으라 했는데 됐어 밥 안 먹어 그랬더니 누가 또 삐졌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이 상한 거지 이게 삐진 거냐고. 그래서 이게 내가 점점 더 잘 삐지나? 두 분은 혹시 삐지나? 아니 나는 원래 뭐 삐돌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 봐요. 그때는 개의치도 않아. 종훈 씨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 종훈 씨가 주인공이야. 이제 중년이
들어서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심리적으로 아내한테 기대고 싶고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때가 돼버린 거야. 아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칭찬 좀 받고 싶고. 그렇지. 예. 진짜 이게 특히 남자들, 중년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고 싶고 계속 인정받고 싶은 1순위는 내가 볼 때 무조건 부인 같더라고. 부인. 근데 나는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 단란하다고 난 봐. 그러니까 아버지 삐진 거 보고 아빠 또 삐졌어. 이 정도가 되면은 아직도 그래도 관계가 유지된 거야. 슬프네요. 예. 그래도 너네 집은 서로 아는 척은 하는구나 이런 얘기. 그렇지. 맨 마지막을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웃을 시키잖아? 그게 제일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공포 분위기가 딱 되잖아?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내도 아이도 아빠 삐졌네 이런 게 안 해. 그거야 차라리 울어. 차라리 그때 울어. 아 최고네. 서운하고 삐지다가 울어라. 종훈 씨 말고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중년을 맞이하는 초년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사실 그 모든 중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 좀 소외시했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히려 아내, 자녀에 대해서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신경 안 쓰이다가 신경이 쓰여졌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흡하고 보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달했다. 그래서 중년은 비록 외롭고 쓸쓸해서 혼자 울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반대로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보내셔야 돼. 이런 감정 나오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잘 요걸 세련되게 가꾸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자칫 잘못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좀 화내는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아 예. 이게 이제 감정을 이때 적당한 시점에 잘 하는 연습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 내가 볼 때 딱. 오늘부터 중년 최정훈이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대 나온 여자 미자라고 합니다. 이제 뭐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쓰지만 안녕하십니까. 미자 엄마 전성혜입니다. 바람펴 사업 말아먹어. 여기는 이 불경기에 왜 회사를 차린 거야? 혹시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미자네 주막? 보셨어요? 아, 유튜브 보실 거. 네. 그 아구찜? 네. 저는 양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진짜 두 분이 드시더라고요. 맛있어. 원래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기본 아니에요? 그 정도? 이제 다 보시는구나. 스님은 먹방에 완전히 팬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도 못 먹지, 생선도 못 먹지. 일명 대리만조. 모녀 관계니까 어머니가 딸 키우는 일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속도 썩고 좀 그런 일 없었어요? 있었죠. 왜냐면 얘가 관연해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고 머물러 있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얘가 30대 한 초반 그때는 결혼정보회사도 알아보고 뭐 얼른 결혼을 시키려고 제가 주변에서 또 빨리 시집을 보내려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봤거든요. 명절 잔소리 같아 지금. 그러면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속 썩는 거, 엄마에 대한. 일단 결혼 잔소리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결혼정보회사도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엄청 쿨한데 남녀 사이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남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 그때부터 성교육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이인데도 절대 남녀 사이에 뭐 혼전순결이 중요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한 3번 했지. 많이 들었어. 제가 왜 그랬냐면은 책임질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던 거죠, 뭐. 근데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신자들을 만나니까요. 특히 요즘은 이 정도 나이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래요? 예, 딱 40 넘기고도 아주 자녀들은 여유 만만하고 부모들은 아주 그냥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네. 성당에 나와서도 이렇게 얼굴을 못 피고 명절 잔소리 같아 지금. 제가 사실 요즘 고민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 분을 찾아오게 됐거든요. 일단 결혼을 이제 해야 되긴 하잖아요. 소개팅이라고 만나면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 4-5번 만나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잘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뭐 양다리 같은 것도 받고 막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 저는 사실 진짜 최근의 일인데 결혼을 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제 소개를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동이 나한테 전화를 온 게 뭐냐면 사람이 참 좋은데 여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여자 마음도 이렇게 좀 위해주고 좀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참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답답해 너무 모르네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많이 한다는 건 바람둥이 말고 누가 있겠냐. 그런 거 있겠냐. 그런 남자를 만나면 딸이 고생한다고. 근데 이게 20대 초반일 때나 막 이럴 때는 여자를 잘 모르면 너무 귀여웠어요. 막 순진해 보이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만난 남자는 거의 막 40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막 버버버하고 어디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면 얘를 내가 언제까지 교육시키나.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건 맞아요. 마음에 맞아요, 들면 맞아요. 좀 부족해도 맞아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남녀가 모이면 연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모이는데 자주 가세요. 많은 기회에 많이 만나다 보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못해도 멋있고 매너가 좀 부족해도 멋있고 다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는 일은 자연이 주는 그 분위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타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신부님은 일단 횟수를 중요시해야 돼.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럼요. 근데 이게 저는 가끔 이제 오셔서 모녀가 어떤 남자 좀 괜찮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요거 단어를 좀 바꾸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라고 정의를 내리면 많은 것이 복잡해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좋냐? 미자 씨도 네. 난 어떤 사람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게 저희 오히려 남자 고르는데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딸이 남자 만나는 몇 가지 이렇게 케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못마땅해요? 사실은 못마땅한 건 없어요. 이제는요 제가 다 내려놨어요.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포기는 아니지만 연이 아직 안 나타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 성품을 아니까 얘 선택을 그냥 존중하는 거죠. 이게 가족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가장 수월했을 때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강한 부모일수록 부모님들이 손을 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손 뗐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 때문에 그 족쇄는 이제 사실은 많이 없어진 거지. 오로지 본인 책임 간 거죠. 이제. 그래도 그렇죠. 잔소리가 엄청 심한. 내가 무슨 그것도 안 하면 엄마 뭔 재미로 딸하고 살아요. 그러면 외로우면 어떻게 하세요? 벌써부터 막 외로움을 막 외로울 새가 없으시죠. 주변에 너무 많아. 아니요. 외로움을 하죠. 저희가 외로움을 안 느낀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으시죠. 맞아요. 네. 외로움을 홀로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정치가 안 된다. 이건 다르다. 내가 외로운 거 안다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관계를 가지고 살고 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교감을 늘 갖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 외로움을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하고 내가 마음적으로 건강에 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조금은 놓는 게 필요하다.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보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남자만 만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삶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이지 외롭도 외롭지 않든 사람을 단절하려고 하는 거는 가면 안 된다. 그거는 건강한 외로움이 아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왜 얹혀 사냐, 부모님 피 빨아먹냐부터. 진짜요? 그리고 이제 한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 악플이 엄청 달린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집에 얹혀 사는 게 잘못됐다 생각, 뭐 얹혀 산다기보다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잘못됐다 생각한 적이 없었다가 그 악플을 너무 많이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저랑 비슷한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최근에 집을 구해서 혼자 독립하기 시작한 거 보면서 지금은 30대라 괜찮은데 만약에 40대 그리고 막 50 이렇게 됐는데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갔었어요. 그래요? 나갔다가 밥 제대로 안 해 먹고 맨날 라면만 먹고 그러니까 한번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빈이 다시 기어 들어온 거지.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뭐 엄마가 생활비를 달라라 하나 뭐 빨래 해줘 밥 다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이제 들러붙은 건데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는 대화가 수평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랑 좀 다툼이 있다든지 속상한 거 갈등이 있을 때 전부 저한테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 감정 노동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 야. 그리고 두 분이 방송하거나 뭐 예능이랑 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뭐 모니터도 해드리고 또 재미있는 꽁트 같은 거 있으면 뭐 그 내용 같은 거 다 짜드리고 아버지 뭐 시상식 가면 제가 시상식 후기 멘트까지 제가 막 짜드릴 정도로 집에서 작가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가끔 그런 얘기끼리 있어. 가끔은 도움이 된다. 네, 가끔은 도움이 되지만 뭐 내일이라도 파트너가 나타나면 땡큐 하고. 글쎄 저는 나가도 캥거루인 아들 딸들이 많아요. 결혼만 해서 나갔지 사실은 모든 걸 부모의 의지에 사는 친구 너무 많고 요즘 그래요, 그죠? 아이 낳아도 부모님한테 진짜 키워달라고 너무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독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구분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전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을 객관적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친구가 자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긴 해요. 이게 물리적 기준으로서는 삼을 수 없다. 자기의 분명히 살며 행동 있고 하는 일이 있고 정확하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으면 동거의 형태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그 점은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35세부터 대략 45세의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부모님하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한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드는 것보다 4배 정도 이 사람들이 더 힘들고 괴로워요. 아,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그냥 철없이 그냥 아무 대답 없는 것 같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에 진동은 4배로 울린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런 교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거를 좀 부모들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위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나는 주체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주위의 시선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노래도 있잖아. 결혼은 선택. 근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41년 결혼 생활하면서 무게를 한번 달아보면은 즐거운 일이 많았나 어려운 일이 많았나 사실은 어려운 일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저 친구 중에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많이 외로워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주변에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나이 많아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안 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또 좀 준비를 해가면 결혼을 안 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